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소프트 힐링 리서치 센터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과연 CST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9번째 영상의 일부입니다. 네, 이 두개천골 요법 CST가 뇌 속 노폐물 제거, 이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기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먼저 그 뇌에 있는 별 모양 세포, 성상세포라고 하죠? 성상세포요. 네, 그 세포의 아주 미세한 끝부분, 발끝이라는 구조를 먼저 언급해요. 이 발끝 부분에 아쿠아포린4라는 단백질 채널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아쿠아포린4요? 그게 뭐 중요한 건가 보죠? 네, 이게 그 뇌 척수액, CSF라고 하죠. 그리고 뇌 세포들 사이에 있는 액체, 간질액, ISF. 이 둘 사이의 액체 교환이 일어나는 아주 핵심적인 통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널이 일종의 문 같은 거군요. 뇌 척수액과 뇌 조직 사이의 액체가 드나드는. 그렇죠. 뭐 비유하자면 정수 필터 비슷하게 필요한 건 통과시키고 또 노폐물 배출을 돕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영상에서는 그 알츠하이머병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노폐물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은 그런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좀 끈적끈적한 노폐물이 바로 그 아쿠아포린4 채널 주변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채널 자체가 막히거나 뭐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채널 주변에 쌓여서 막힌다.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CSF랑 ISF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뇌 안에 쌓인 노폐물이 잘 청소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CST, 그러니까 두개천골요법이 여기에 어떻게 작용한다고 설명을 하는 건가요? 되게 부드러운 기법 아닌가요? 그렇죠. 이 영상 내용에 따르면 CST는 그 두개골을 통해서 뇌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막, 경막이라고 하죠. 네, 경막. 여기에 아주 미세한 어떤 펌핑 작용 같은 걸 가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확장하거나 압축하는 움직임으로 뇌 척수액, CSF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는 건데요. 펌핑 작용으로요? 네. 이런 미세한 흐름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쿠아포린4 채널 주변 좀 정체되어 있을 수 있는 액체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뇌 척수액 순환뿐만 아니라 요즘엔 그 글림프 시스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뇌의 림프 시스템 같은 거요.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 글림프 시스템의 중요성이 알려진 건 비교적 최근이죠. 맞아요. 저도 최근에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혈액순환, CSF 순환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뇌 자체의 어떤 청소 시스템, 이 글림프 순환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CST의 굉장히 부드러운 접촉, 뭐 라이트 터치라고 표현하던데요. 라이트 터치요? 네, 이런 접근이 글림프 시스템, 특히 림프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림프 계통이 강한 압력보다는 좀 섬세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구체적인 기법으로 귀 잡아당기기 예시도 들던데 이게 그냥 귀를 당기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재미있는 비유였죠. 이 자료에서는 그 귀 잡아당기기를 귀를 일종의 손잡이처럼 사용한다고 봐요. 손잡이요? 네, 그래서 손이 직접 닿기 좀 어려운 깊숙한 구조물, 그러니까 손의 천막이라는 뇌 구조물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 손의 천막 근처에는 뇌 혈액순환에 중요한 정맥동들이 지나가거든요. 손의 천막 주변에 있는 정맥동. 그러니까 귀를 손잡이 삼아서 그쪽을 자극하면 정맥동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게 결국 목정맥으로 잘 흘러가게 돕고 나아가서는 주변 림프순환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 기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발표자분도 CST 기법을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져요 라고 결과만 말하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해부학적 구조에 어떤 생리학적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그 근거를 같이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이 전달하는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이게 부정확한 정보가 혹시라도 잘못된 시술로 이어질까 봐 염려하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건강 관련 접근법이든 그 기전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 그리고 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려는 자세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CST가 그 성상세포 발끝에 있는 아쿠아포린 4 채널 기능과 연관될 가능성, 그리고 CSF 혈액순환, 또 뇌림프순환이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 뇌 노폐물 제거를 도울 수 있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기법들이 구체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강 요법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 효과 이면에 숨어 있는 생리학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질문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나요?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건강 관련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